네. 우리 한민족이 지난 30년간 확장해온 어떤 한민족 생활권과 네. 우리의 어떤 민생에 있어가지고의 어떤 그 심각한 위협이 등장했다는 얘기고 네. 우리 국민들이 이걸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문제인데 대기업은 절대 희생 안 한다. 대기업은 가만히 있다. 안 한다. 예. 그리고 여전히 노조 때려잡기 뭐 이런 거 네. 이런 데 가지고 같이 뒤에서 박수 치고 있습니다. 대기업은 더 당해야 돼요. 이번에도 이제 프랑스 갔다가 베트남 갔다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고 문재인 있는데. 정부 4장관 네. 돈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게 네. 너무 잘해줬어. 어떻게 1년에 그래 예. 현금 자산 사내유보금이 그래 100조씩 증가합니까? 자, 아까 이제 방미 성과에서 대통령실이 얘기한 것은 59억 달러 규모의 성과가 있었다. 아 그러네요. 5억 달러에 59억 그건 잘못 달러인데 얘기했네. 우리가 투자한 금액과 비교해 보면 뭐 얼마 안 되는 거죠. 사실. 아니 그건 원래 투자하기로 한 돈이에요. 그것도 들어 있고. 대통령 가든 말든 네. 그게 무슨 성과요? 그러니까 1호 영업사원의 성과로 치고는 너무 빈약하고 그리고 이게 과연 성과를 누가 누리느냐 이게 중요한데 지금 돌아가는 꼴을 보면은 우리 국민들 입장에서는 너무 살기 어려운 상황만 이어지고 있다. 아니 그래서 네. 제 얘기는 이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 생존하는 길은 이런 어떤 어둠의 터널, 네. 긴 고난의 시간을 지나서 일단은 우리 스스로 깊이 뿌리 내린 뿌리는 아직 흔들리지 않고 있어요. 네. 우리가 북방을 향해서 전 세계를 향해 가지고 오지까지 가서 땀 흘리면서 개척하는 데 있어 가지고는 한국인들이 놀라운 생존 의지와 네. 그 끈기를 보여준 강인한 어떤 민족으로 각인이 돼 있고 그다음에 하다못해 어디 중동이나 아프리카를 가도 환영받았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렇죠. 그 미군이 이라크에 가가지고 완전히 개 작살 났잖아요. 네. 근데 한국군 자위투 부대 가서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이게 있어요. 미국인은 저기 미군이 그 점령지에서 네. 말하자면 대민 행사를 할 때 꼭 껌을 던져준다고. 그럼 아이들이 와서 막 주워 먹어. 그렇죠. 한국 군인들은 네. 꼭 두 손으로 나눠줘. 친절하게. 우리는 문화적 우월감이 없거든. 그래서 같은 일을 해도 네. 한국인이 하면 미국이 한 것보다 훨씬 성과가 좋은 게 나는 이라크 아르빌 같은 데 직접 가보잖아요. 예. 그러면서 거기에 그 미국의 럼스펠드 장관도 와서 감탄을 하고 갔거든. 그러면서 군인이지만은 외과 수술도 해주고 축구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어떤 예. 그 저기 지역 경제도 같이 해주고 그다음에 뭘 줄 때 어른들한테는 꼭 두 손으로 주고 아이들한테도 와서 네. 한번 손 잡아주고 과자나 껌을 줘. 그게 다른 점이. 이게 미군하고 달라. 예. 이게 근본적 차이가 있어. 문화적 우월감이 아니라 네. 어떻게 보면은 공감의 주파수를 맞춰서 그런 민족입니다. 친하게 지내.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개척해 놓은 그렇죠. 세계의 대한민국 영토야. 아. 이걸 윤석열이가 뿌리를 뽑겠다? 흔들어 놓겠다? 네. 그렇게는 안 된다. 그렇게 가볍게 흔들릴 대한민국이 아니다. 가볍게 흔들릴 대한민국이 아니다. 네. 그래서 제가 7월에 또 중국에 가요. 아유, 가세요. 싱하이밍 대사 사건이 있고 나서 초청장에 빗발쳐 지금.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어. 내가 가서 예. 또 단판을 져야 되는데 사실 중국에 할 말 다 하는 사람은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죠. 사실은. 사실은 네네. 윤 대통령 지 집무실에서 앉아서 떠들지 만나서 얘기하는 사람들은 우리입니다. 가서 직접 보고 얘기를 하는 거죠. 난 사람 중국인들한테도 그래요. 만나고. 예. 중국이 강대국 되려면 멀었다. 소프트 파워를 키워라. 어떨 때 보면 불편하게 남들을 불편하게 한다. 그런 짓 하면 안 된다. 예. 그래도 이런 얘기를 해주는 거는 내가 중국을 친구로 생각하고 해주는 네네. 얘기고 중국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핵심 이익만 안 건드리면. 네. 근데 그걸 뭐 하지도 못하면서 무슨 뭐 하루 빨리 중국하고 저 합의 이혼하고 싶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야당에서, 야권에서, 시민사회에서 이걸 어떻게 이제 이어나가기 위해서 더 열심히 하고 어떻게 보면 정부의 역할, 여당의 역할을
우리가 다 하고 있다 이런 생각도 듭니다. 외교 역할을.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어떤 그 문화와 어떤 그 역사, 그다음에 네. 그걸 넘어서는 우리의 어떤 그동안의 그 경제적 자산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는 지금보다 조금만 더 분발하면 그래도 생존해낼 수 있고 지금보다 더 어려운 시절도 지내온 시민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저도 그 40대 10년을 희생했어요. 어. 잡지사 하면서 예. 어려웠던 시절. 매달 비상사태, 매달 월급을 비상사태. 줘야 되니까. 내가 가진 거는 다 갖다 바쳤거든요. 네. 그러지만은 그러면서도 10년을 생존했어요. 그랬는데 지금도 그 시절을 어떻게 지나왔을까? 아, 다시 하라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지만은 네. 벌써 까마득한데. 어. 그런데 이런 와중에서도 우리가 한 가지 자부심을 갖는 거는 뭐냐면은 그 어려운 시기에도 어디 가서 나 죽겠다 얘기하면서 초라해지지 않았다. 어쩌다 국회의원들하고 식사를 할 때도 네. 아 요즘 많이 어렵죠. 뭐 듣자 하니까 많이 어렵다 그러던데 그런데 예. 아니요. 어렵지만 많이 발전하고 있습니다. 저희 잘 견디고 있습니다. 꼭 이렇게 내가 대답을 하지. 아우 저 죽겠어요. 징징 쳐울고 도와달래요. 나 그런 얘기 구질구질한 얘기 한 적이 없어. 왜? 예. 이놈의 판은 죽겠다 그러면 더 죽이는 판이기 때문에 예. 그때는 강인하게 버텨야 저기 자영업자지만 네. 나는 내 직장을 지킬 수가 있고 그걸로 저기 작은 월급이지만 네. 그래도 자기 꿈을 갖고 온 젊은 친구들이 흩어지지 않고 여기서 예. 내 자리를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런 국민들이 다 저하고 비슷한 사람들이 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친구들이 우리 세대를 보고 이제 좀 꼰대라 그러면서 권위적이라고 보는 경향들이 있는데 네. 물론 그건 우리가 귀담아 들을 말입니다. 아. 그렇지만 한 가지 알아야 될 거는 음. 저기 이 어떤 그 무언가를 성취하고 했을 때 나를 갈아 넣는 한이 있더라도 아니면 아주 영혼까지 그 갈아 넣어버리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추구하는 목표와 네. 내 가치는 결연하게 지켜내겠다는 적어도 물러서지 않는 임전무태의 기본 정신은 있었단 말이에요. 네. 이거는 배가 고프건 고달프건 남들한테 무시당하고 업신여김당하고 그러면서 욕먹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이거는 포기하지 말고 네. 내가 나를 지키지 않고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어떻게 남이 나를 사랑하겠는가? 네. 명언을 또. 이러면서 절대 남들 앞에서 구질구질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도 하게 된 거예요. 네. 그렇지만 이게 이제 와서 이렇게 해서 지켜낸 우리의 가치고 영역이고 명예인데 네. 이걸 가지고 말이야 굴종이니 뭐니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이건 굴종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중국에 대해서도 우리가 네. 이야기했던 거는 굴종이 아니라 용기입니다. 어때는 중국이 큰 나라라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그렇게 뭐 해도 끝까지 만나가지고 따져보고 따질 건 따져보고 그러면서도 우리가 이제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도 예. 그래도 네 대한민국이란 생존의 터전은 지켜내겠다는 많은 앞서가신 분들이 이걸 갖다가 만들어 왔고 네. 그걸로 오늘의 대한민국의 이 어떤 그 생존의 터전을 만들어 온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는데 이런 부분에서 우리의 자존감, 우리의 어떤 역사를 부정하는 자가 무도한 권력을 휘두르면서 네. 이걸 부정을 하면서 또 다른 어떤 재앙의 시간으로 우리를 이끈다 그랬을 때 저는 네. 4년만 참으셔라. 왜냐? 안 예. 망한다. 저자가 아무리 무도하다 하더라도 이게 어떻게 해서 만든 나라인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해서 만들었는데 네. 그러니까 나는 이 청년 세대가 이제 존중받기를 원하고 여러 가지 자기들 세대에 있어가지고 네. 어떤 뭐랄까 자존과 생활다운 생활을 요구하는 걸 잘 알고 있지만 그러나 기본 정신은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기본 정신. 기본 정신. 네. 그게 열정페이 하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열정페이를 하건 말건 하는데 나는 왜 여기에 왔고 나는 어떤 존재이며 무엇을 위해 일하는가 이런 정신적 가치가 말입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보면은 이 청년들 이직률이
대기업도 20%가 넘으니까 1년 만에. 뭐 어느 조직이나 비슷한 그러니까 것 그 같아요. 대기업을 좋아하고 붙어 있으란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목표를 향해서 임전무태 정신으로 할 때는 10년을 버텨낼 용기를 가져야 되는 겁니다. 네. 그래야 이게 생존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그다음에 거기서 성취한 걸 갖고 자기 혼자 처먹고 혼자 독식하는 게 아니라 네. 시민들에게 기여할 게 있으면 기여하는 나눌 게 있으면 나누는 이런 삶이 정말 그 아름다운 우리 청년기를 보내는 거 아닙니까? 네. 아름다운 중년기를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아하. 그리고 제발 저기 어디 가서 술 처먹고 청년들 앞에서 아는 체 좀 하지 마. 그 시간에 독서 좀 더 해. 책이나 제대로 읽고 네. 좀 떠들어. 청년들이 니들보다 똑똑해. 내 같은 동시대 내 아재들한테도 내 할 얘기가 많아요. 아재들한테 내가. 와, 참. 오늘 아마 그리고 좀 겸손해져 네. 봐. 그런데 이게 이렇게 하면서 앞으로도 끌고 가야 될 우리 그 미래가 남아 있는데 네. 어디 저 무도한 권력에 휘둘립니까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그럴 사람들이요? 우리가 우리의 자존감을 지키고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깨어 있으면은 뭐 이 무도한 정권도 이겨낼 수 있다. 아니 윤석열 네. 정부는 우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뭐 대화가 통하기 전에 인간성이 틀려먹은 놈들이기 때문에 기본 바탕이 안 돼 있는. 내가 아까 조홍천 의원 얘기하지만 네네. 몽골 기병대식으로 초토화하는 수사. 그게 지금 계속 이어지는 거 이거 아니겠습니까? 못해 환장한 놈들이에요. 이거 못해가지고 지금도 또 어떤 피의자들 이제는 일타 강사 네. 내일은 또 누구야? 그러니까 봐봐요. 우리가 지금 이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해가지고 남의 일 취급하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제 점점 통하고 내년 총선에서 이러는 것들이 이제 일부 박수 치는 국민들이 있어요. 아, 그러면서 총선 결과가 이상하게 나오고 네. 하면은 전방위적으로 확산이 되는데 그걸 일컬어 전체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나치도 다 그런 식으로 시작했어. 아. 그러면 지금 이것에 결연하게 저항하는 조직된 시민들은 약 국민들의 10% 이내라고 봐야 되거든요. 네. 저 무도한 권력이 지금 목표로 삼는 거는 그 10%가 겁먹길 바라는 겁니다. 쟤들만 조용히 시켜놓으면 우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야. 언론도 장악할 수 있고 네. 총선도 이제 우리 윤핵관들이 다 통치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뭐 100%는 안 먹어도 두고 봐. 그렇게 해서 우리들 세상을 만들어야 우리는 통치를 하는 거야. 지금 저 거대 야당 때문에 못 해먹겠어. 네. 그러니까 조져. 아하. 그러니까 이런 그 무도한 권력에서 10%의 국민들만 결연하게 흔들리지 않으면 네. 감히 어찌하지 못하고 이 파시즘 네. 전체주의는 오지 않는다. 알겠습니다. 오늘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니까 마치 인생 수업을 듣는 그런 그래? 느낌이 좀 인생 수업. 뭐 인생 수업이자 정치 수업이자 역사 수업인 것이지. 오늘 또 아마 이 뭐 중국 외교적인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적인 얘기도 하고 했지만은 김종대 교수님의 그 또 인생 철학을 또 들을 수가 있으니까. 예, 그러니까 오늘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네. 야당이 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이 부분에 대한 너무나 상식적이고 소박한 토론을 합시다. 아, 복잡한 전략 전술 그건 평론가들이 하는 얘기야. 네. 감동이 없어. 정치공학적이고.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는 왜 정치를 하는가? 아, 그 얘기부터 좀. 이 얘기부터 하자. 그러면서 상식의 맑은 눈으로 세상을 보면서 네. 그러면서 어떤 그 민생과 우리 시민들의 어떤 그 주권자들의 어떤 그 정치를 할 수 네. 있려면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만 하면 돼. 야당이 그 이상 뭐 욕심내봤자 할 수 있는 일도 없어. 그렇죠. 정권이 없으니까. 없어요. 야당이 역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네. 조금 더 어떤 뜨겁게 불타오르는 집단 의지 그런 걸 통해 가지고 무언가 우리가 소속돼 있구나, 네. 연대하고 있구나 이런 느낌으로부터 강해지는 거거든요. 그것이 우리를 지켜주는 네. 하나의 정서적 방화벽이 되는 거예요. 그 바탕 위에서 민주공화정이 작동하는 겁니다. 네. 우리나라 민주주의는 살아있다는 선언을 해야 돼요. 지금 민주주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내년에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될까? 지금
그래, 트럼프랑 바이든, 트럼프가 더 잘 나오는 것 같은데 보니까. 지금 인도가 어떻게 됐죠? 필리핀이 어떻게 됐죠? 네. 인도네시아가 어떻게 됐죠? 단 하나 모범 사례가 있다면 태국이에요. 태국. 군사 정권을 아. 압도적으로 청년당이 이겼잖아요. 그러니까요. 오토바이 타고 선거운동 해가지고 그것도 좀 압도적으로 이례적이었죠. 이겼잖아요. 예. 저 놀라운 기적을 보십시오. 적어도 동아시아 정치에 있어서 21세기에 가장 신선한 충격이자 네. 놀라운 기적은 태국에서 일어났습니다. 태국을 봐. 태국을 저 보자. 역동적인 사회를 보라고. 아, 난 보기만 해도 어떤 무협지보다도 재밌어. 그래요? 응. 어떤 무협지보다도. 네. 저 기적을 봐라. 반면에 유럽 봐라. 폴란드가 어떻게 돼가고 있어. 극우 정권이 완전히 전체주의를 향해 거침없이 질주하니까 아하. 이제는 드디어 50만 명의 시민이 바르샤바 광장에 나와가지고 네. 대규모 정권 퇴진 시위를 하는데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어요. 헝가리 어떻게 됐어? 이태리 어떻게 됐어? 네. 그러니까 보십시오. 이 민주주의의 선진국, 종주국들이 속절없이 작동이 안 하는 고장난 민주주의에서 저기 비실비실 거릴 때 의외로 다시 크는 역동적인 국가에서 나타나는 신선한 이 청년과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우리가 보고도 그걸 보고도 못 느끼냐? 저렇게 하는 왜 저렇게?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어느 길로 가야 되는 거냐? 우리의 선택은 무엇인가? 네. 이제라도 이제 민주 개혁 이런 게 있으면은 정당 정파 무슨 계파를 떠나가지고 담대하게 연대하고 마음을 크게 네. 열고서 미래로 가는 거지. 뭐가 그렇게 사소한 차이를 갖고 지지고 볶고 뭘 어쩌고 저쩌고 그거 국민들 피로하게 만듭니다. 미안하지만. 네. 미안하지만. 네, 그래서 마조 선사 얘기 저번에도 예, 했잖아. 지난 시간에 하셨죠. 접으면 터럭 하나 설 자리가 없고 네. 펼치면 삼라만상을 다 뒤덮는 게 있다. 그것은 무엇인가? 마음이다. 마음이다. 마음을 고쳐 먹자. 네. 마음을 고쳐 먹고 접힌 마음을 넓게 펼치는 그게 바로 평화와 민주다. 그게 바로 그러면서 우리가 주변의 시민들의 눈을 다시 한번 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랑과 진리가 눈을 맞추고 정의와 평화가 입을 맞추는 세상.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할 수 있으면 이게 청년의 입에서 딱 터져 나오는 순간 네. 태국의 기적을 말합니다. 그 어른들을 설득한 게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투표해 주세요. 오토바이 타고 가는데 예. 어른들 마음이 움직여서 와, 움직일 그래서 수밖에 없죠. 군부 정권 안 찍고 네. 야, 그때는 아직 기적이네, 군사 기적. 정권이거든요. 기적. 그래서 그 나라가 미얀마가 되지가 않는 겁니다. 미얀마가 안 되고 이제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네. 새로운 세대의 출현, 시대의 주인공의 출현을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에 이걸 보고도 정신을 안 차립니까? 우리가 그래? 대한민국도 우리 대한민국이 네. 뭐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를 성취한 아시아 유일의 국가라는 이 오만감에 한동안 빠져 있었어. 특히 운동권 아재들이. 네. 그러면 우월감. 지금 봐봐. 그거 그런 나라들이 속속 생기잖아. 뭔 대한민국이 유일하기는. 그렇죠. 아닙니다. 아니에요. 우리의 발자취를 따라오는 국가들도 있고 우리도 이제 그걸 반면교사 삼아서 와. 우리의 이제 대한민국의 미래를 열어나가야 된다. 그렇습니다. 네.